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건물 청소를 한다며 동의를 물어봐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제 집 앞 청소는 제가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5층 건물에서부터 아래로 청소를 하다 보니 중간층인 저희 집은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 필요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 요금이 자꾸만 청구가 되고 또 저는 내지 않으니까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제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일단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일단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집 앞을 왜 청소하고 왜 나에게 요금을 청구하느냐 이런 내용의 사연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내 집을 내가 청소하겠다. 그러면서 그 돈을 내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의 특성상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 보게 되는 질문이십니다. 그렇죠.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게 물론 나 혼자 사는 뭐 단독주택이면 뭐 내 집 앞 내가 청소하는 것이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영역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에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 집 앞을 청소하고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상담자분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 그냥 청소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법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어떻게 관리비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23조에 보면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관리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해서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관리비의 종류에 대해서는 그 동시행령,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1항에 용역비, 뭐 경비, 그 다음에 청소비도 이렇게 그렇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비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는데 네. 아마 보통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아파트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1년에 12개월로 나눠서 공급주택 면적에 따라서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과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에 또 아파트 관리 규약을 종합해서 보면은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사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청소를 합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얻는 그런 절차가 수반이 되고 내가 물론 반대표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나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실 주민들이 그거를 찬성한다면 또 찬성으로 결정된 것에 이제 따르는 것이 좀 마땅하다라는 이제 포인트의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그럼 입주를 해서 어떠한 뭐 현안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그걸 결정할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조를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네. 예,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전체 입주자들의 10분의 1이 의결해서 전체 주민의 과반수를 동의를 얻거나 이 절차를 통해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청소비를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입주자들께서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주민의 이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을 수도 있고 사실 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의결 방법은 그런데 어쨌든 상담자분이 처해 계신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주민 많은 분들이 좀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체가 이제 용역을 받아서 지금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이 나는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체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이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예, 이렇게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에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관리 규약이 있을 겁니다. 네. 관리 규약에 관리비를 체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럴 경우에 지급 명령 신청하거나 네. 소액 심판을 하거나 또 금액이 클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아마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더욱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또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담되고 또 지급 명령이나 소액 심판에 소송이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 이 아파트를 팔고 싶다. 그럴 경우에 또 문제되는데요. 그렇죠. 관리비는 이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나뉘는데 공용 부분은 새로운 사람한테 승계가 되겠지만 전유 부분은 나머지 세대원들한테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아마 납부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 공인중개사들이 밀린 관리비를 파악한 다음에 얼마 정도의 관리비를 공제할 것인가, 예치금에서 뺄 것인가 이거를 정산한 다음에 매도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를 팔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면 연체를 추가 납부하기 때문에 얼른 정리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자분께서 나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난 요금 못 낸다. 지금 계속 체납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그 요금을 빨리 좀 납부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또 사실 강제로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알아서 좀 납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는데 좀 현명하게 법적으로 뭔가 내가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사실 현명하게 좀 살아가려면 어떤 법률적인 팁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 제일 문제 공동주택에 살면서 소음 문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소음의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도 따로 있지만 우선 그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윗집 아랫집 서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은데요. 굳이 법으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이게 이웃 간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도 부디 체납된 연체료 다 납부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문제 삼고 싶다면 입주자 대표 회의랑도 좀 잘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